당신 안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중심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평생 그 중심 바깥에서 살아가곤 합니다.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고 인정받기 위해 애쓰고 끊임없이 나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숨가쁘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특별히 애쓰지 않는데도 자연스럽게 존중받고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먼저 다가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바로 사고의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반응하며 사는 사람과 자신의 내면에서 세상을 향해 빛을 발산하는 사람의 차이. 겉으로는 미세해 보이지만 그 진동의 간극은 완전히 다른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기술이나 전략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를 근본부터 재구성하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왜 어떤 사람들은 자석처럼 좋은 것들을 끌어당기고 왜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남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고 믿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말을 하고 자신감을 가지면 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초가 무너진 집에 페인트만 새로 칠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개별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이 자라나는 심리적 토양 자체입니다. 칼 융은 우리 내면의 구조가 우리가 구걸하는 자리에서 말하는지 아니면 주권자의 자리에서 말하는지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여왕은 결코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녀가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그 공간 전체가 그녀를 중심으로 재배치됩니다. 이것은 교만함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내면의 일치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일부와 전쟁을 멈추는 순간, 스스로를 숨기거나 추방하려 애쓰지 않는 순간, 당신의 에너지는 새어 나가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온전함은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강력한 장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이 사람은 승인받기 위해 오디션을 보고 있지 않구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는구나.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추구하지 않음이 다른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쫓는 존중과 인정을 자석처럼 끌어당깁니다. 우리 대부분은 보이지 않는 콤플렉스를 안고 살아갑니다. 윤기 말한 그 콤플렉스는 마치 내면에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작은 주머니 같아서 우리의 반응을 낚아챕니다. 착한 아이 콤플렉스, 버려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특히 흔합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배웠습니다. 내 온전한 빛이 위험하다고, 너무 밝게 빛나면 벌을 받는다고, 작게 존재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그래서 그 콤플렉스는 속삭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확인해. 미안하다고 먼저 말해.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마. 주목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이 속삭임을 알아차릴 수 있나요? 너무나 미묘하지만 당신의 현실 전체를 지배하는 그 목소리를요. 이 콤플렉스로부터 생각하는 동안 당신은 언제나 문 밖에서 초대받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머물게 됩니다. 누군가의 허락이라는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초대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초대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당신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여왕은 이 흐름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그녀는 먼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이것은 나의 깊은 진실과 울림이 맞는가? 이 단 하나의 질문이
당신 주변의 모든 관계 역학을 즉시 바꿉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깊은 형태의 에너지적 책임입니다. 당신이 사과의 기운, 무의식적 복종의 신호를 공간에 흩뿌리기를 멈추는 순간, 당신은 그 자체로 다른 이들이 자신의 힘을 찾도록 초대하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은 결핍의 거울이 아니라 주권의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주권성은 전혀 다른 수준의 사람들과 상황들을 당신의 삶으로 끌어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이 세상이 당신을 대하는 청사진입니다. 만약 당신의 내면 이야기가 여전히 나는 내 가치를 증명해야만 해라면 당신은 타인의 평가, 대상이 되고 그 순간부터 세상의 모든 의견에 힘을 넘겨주게 됩니다. 융은 개성화의 여정을 객체에서 주체로의 이동, 평가받는 존재에서 평가하는 존재로의 이동, 반응자에서 행동자로의 이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여정은 아주 단순하지만 심오한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당신이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일을 멈추는 순간입니다. 여왕은 거절 앞에서도 자신의 시선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기 때문입니다. 거절은 그녀의 본질을 단 한 번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은 단지 상대가 그녀의 진동에 맞출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낼 뿐이며, 그것은 완전히 절대적으로 괜찮다는 것을. 당신이 자신의 중심에서 작동하기 시작할 때 외부에서 던져지는 온갖 투사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 달라붙지 못합니다. 그것들이 걸릴 고리가 없고 파고들 틈도 없고 당신 안에 어떤 비용도 발생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내부적으로 단단히 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전환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움을 끌어당기지 않고 오히려 당신의 통합과 주권을 반영하는 것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 어떤 근본적인 것이 조용히 이동합니다. 당신의 사고는 두려움의 진동에서 벗어나 존재의 진동으로 이동합니다. 두려움은 늘 묻습니다. 내가 진짜로 드러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지만 존재는 단순히 선언합니다. 나는 여기에 있다. 변명도 사과도 움츠러들도 없이. 이 단순한 선언적 존재감은 허락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압도적인 힘을 가집니다. 융은 이것을 초월 기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인간 정신이 가진 본래의 능력, 즉 서로 반대되는 힘을 하나로 통합하는 능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내면의 분열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늘 선택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강인함과 섬세함 사이에서, 독립성과 연결감 사이에서, 단호함과 부드러움 사이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여왕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통합합니다. 그녀는 압니다. 진정한 힘은 한쪽 극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 경험의 모든 스펙트럼을 있는 그대로 자신 안에 품어낼 수 있는 능력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이 방식의 사고는 단순히 논리적인 것도, 단순히 감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상징적 사고이며 배제하는 방식이 아닌 융합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내면을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으로 갈라서 판단하는 일을 멈출 때 당신의 에너지는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하나의 일관된 전체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그들은 당신의 존재 안에서 혼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설명할 수 없는 명료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더 이상 내면에서 혼란을 방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서로 충돌하는 충동이 부딪히는 전쟁터가 아니라
통합된 내면의 풍경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무엇을 끌어당길까요? 더 이상 혼란을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더 이상 혼란의 상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당신의 불안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상처를 초대장처럼 드러내며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당신은 공명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의 내적 완전성과 진동이 맞닿는 사람과 상황을 불러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장을 가진 사고의 비밀입니다. 그 시작은 오직 하나, 내면에서 벌어지는 내전을 끝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고 그냥 그 자리에 완전하고 평온하게 존재하는 사람. 그의 존재만으로 방의 분위기가 조용히 바뀌는 사람. 그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타고난 선물도 아닙니다. 그것은 윤기말한 깊은 개성화의 길, 내면 작업의 결과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했고 버려진 자아 조각들을 다시 품었으며 스스로의 모순과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싸우지 않는 사람은 세상과도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 특성은 당신도 기를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하나, 내가 지금 스스로를 정당화하려 하고 있는가를 자각하는 순간입니다. 작아지는 순간을 알아차리십시오. 당신이 마음속에서조차 자신의 공간을 차지할 허락을 구하고 있는 순간을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바로 그때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더 이상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다면, 만약 내가 있는 그대로 이 자리에 머물러도 된다면, 이 질문은 완전히 다른 사고의 문을 엽니다. 결핍이 아닌 충만함, 두려움이 아닌 신뢰, 증명하려는 몸부림이 아닌 존재 그 자체 위에 세워진 패턴으로 가는 문입니다. 여왕은 자신의 자리를 변명하거나 방어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 품격을 매 순간, 모든 선택, 모든 침묵 속에서 잔잔히 드러냅니다. 그녀의 사고는 시끄럽지도 요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단단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참된 자아는 타인의 자아로는 설명될 수 없다. 오직 깨어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알아볼 수 있다고. 이 말은 곧 당신을 모두가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벽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당신의 사고가 참된 나에게서 나올 때, 그 깊고 온전한 내면에 자리 잡을 때,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진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을 바꾸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들이 존재하도록 두고 당신은 당신의 진실 속에 머뭅니다. 이것이야말로 궁극의 자유입니다. 이에 바다에만 존중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충분합니다. 이 확신이 강력한 이유는 그 안에 결핍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묻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으며 자신을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단순하고 진실하며 온전한 존재는 자연스럽게 자기와 닮은 것을 끌어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평생 외부의 왕관을 뒤쫓습니다. 인정, 지위, 성취, 사랑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조금만 더 이루면, 조금만 더 잘하면, 조금만 더 사랑받으면 드디어 온전해질 것이라고 믿으며, 하지만 이 길은 끝없는 미로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잘못된 전제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온전함은 외부에서 올 수 있다는 착각 위의 말입니다. 윤근 개성화의 길을 새로 만드는 작업이 아닌 가려진 것을 벗겨내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당신은 나를 만들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을 가리고 있던 층들을 치워낼 뿐입니다. 여왕은 항상 그 안에 있었지만 조건화, 상처, 적응, 두려움의 층 아래에 묻혀 있었을 뿐입니다. 여정은 누군가가 되기 위한 발버둥이 아니라 원래의 당신을 기억해내는 일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말하기 전에 당신은 누구였습니까?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맞추고 숨기기 전에 당신의 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필터 없는 온전한 원래의 자아가 바로 당신의 여왕입니다. 그녀는 단 한순간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다만 당신이 마침내 용기를 내어 가면을 벗고 다시 바라보아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기억의 자리에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세상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중심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바깥에서 완전함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충만함이 원래부터 당신의 내부 환경이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은 혁명적입니다. 끝없는 노력, 초조한 추구, 만성적 불만족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삶은 갑자기 더 단순해집니다.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문제 속에서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둘로 나뉘지 않으면 세상도 당신에게 분열된 거울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본질과 공명하는 것을 끌어오고 필요 없는 것은 조용히 놓아줍니다. 드라마도 죄책감도 의심도 없이. 여왕의 사고는 전략적 계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직관입니다.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을까라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이 나의 진실과 일치하는가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전략적 사고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길들을 엽니다. 당신이 진실에서 행동할 때 당신은 삶의 흐름과 함께 움직입니다. 거스르는 것이 아닙니다. 윤근 이것을 공시성, 내면의 상태와 외부 사건에 의미 있는 일치를 부르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내면이 정돈되면 외부, 세계도 거기에 맞춰 정렬됩니다. 그것은 마법이 아니라 공명입니다. 당신의 내부 상태가 신호를 보내면 우주는 그 신호에 응답합니다. 여왕은 주권의 신호를 보내고 삶은 그 주권을 반영하는 상황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고 어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저 어려움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희생자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처럼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이해합니다. 도전은 여정의 일부라는 것을. 문제가 생겨도 중심을 잃지 않는 이유는 당신의 중심이 더 이상 외부 상황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안정감이야말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끌리는 힘입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폭풍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닻을, 혼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내면의 평온을 그대로 방출하는 존재를. 이것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형태의 리더십입니다. 통제에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이끄는 힘. 여왕은 자신의 힘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과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그저 온전하게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품질은 끊임없이 굴복하고 순응하라고 가르치는 세상 속에서 점점 더 희귀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더욱 강력한 자석처럼 작용합니다. 사람들은 느낍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사람, 사랑받기 위해 애쓰지 않고 그저 진짜 자신으로 존재하는 사람을. 그리고 진정성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기장입니다. 가면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진짜 얼굴은 하나의 기적입니다. 윤근 그림자 통합이 개성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적이 아닙니다. 버려진 당신의 조각들입니다. 보여달라고, 인정해달라고 조용히 울부짖는 부분들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시선을 돌리는 순간 그림자는 당신 위에 힘을 잃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당신의 동맹, 당신 안에 미개척 에너지의 원천이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당신은 예전에는 다룰 수 없었던 강력한 힘에 접근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평생 동안 당신은 자신의 일부를 억누르기 위해 에너지를 써왔습니다. 분노, 야망, 욕망 혹은 깊은 슬픔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모든 에너지를 되찾을 수 있다면 그저 그 부분들이 존재하도록 허락하는 것만으로 억압하지 않고 그저 인정하고 공간을 주고 그 목적을 이해하는 것. 이 차이가 곧 자신의 힘을 부정하는 사람과 그 힘을 온전히 소유한 여왕의 차이입니다. 여왕은 자신의 강렬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온유함과 강렬함, 취약함과 강함을 동시에 품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의 역할로 축소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전체 스펙트럼입니다. 그리고 이 내적 충만함은 외부 현실에도 그대로 번역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한 조각만 원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전체성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당신의 모든 범위를 요구하고 축복하는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이유는 더 많이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더 많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내적 원천이 바로 윤기 말한 자기, 개성의 중심이자 총체성입니다. 당신이 이 중심에 접근하게 되면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도 인정받고 싶은 갈망도 더는 당신을 흔들지 못합니다. 당신은 자기 확신 속에 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쉼 속에서 행동합니다. 반응적으로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안에서부터 움직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고의 핵심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권위가 됩니다. 고집이나 다짐이 아니라 내면의 명확함에서 오는 권위. 그리고 그 명확함은 안개 속 등대처럼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자기 중심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당신에게 자연스럽게 이끌립니다. 그들은 당신 안에서 자신도 깨우고 싶은 무언가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여왕의 섬김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를 통해 그들 안에 왕관 또한 존재함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 당신은 누구도 구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누구도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완전히 자기 진실에서 있음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그들 역시 같은 진실 위에 설 수 있는 허락을 줍니다. 당신은 구원자가 아니라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거울은 구원자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의존을 만들지 않고 자기 힘을 되찾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왕은 타인의 영역에 무리하게 침입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경계를 존중합니다. 자신의 경계도 타인의 경계도. 그녀는 언제 나아가야 할지, 언제 물러나야 할지 압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중심을 스스로 찾아야 함을 알고 있으며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그 과정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 지혜는 성숙과 이해에서 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그들의 결과로부터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견디는 동안 곁에서 지지하는 것임을 아는 것. 진정한 사랑은 힘을 건네줍니다. 그것은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간을 지켜줍니다.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사랑입니다. 당신이 결핍이 아닌 충만한 자리에서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랑은 상처를 남기지 않고 치유하는 힘이 됩니다. 짓누르지 않으면서도 진실을 드러내고 지치지 않으면서도 베풀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랑은 절대 마르지 않는 샘에서 흘러옵니다. 바로 통합된 당신 자신의 근원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자리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삶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끌어당겨서가 아니라, 억지로 싸워서가 아니라, 당신이 자신의 진짜 본성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문들이 열리고, 사람들이 나타나고, 기회들이 스스로 다가옵니다. 마치 삶이 오래전부터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진정한 여왕은 완벽한 상황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있는 곳 어디에서든 자신의 자리를 씁니다. 왜냐하면 주권은 장소가 아니라 존재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궁전에 있어도 작은 방에 있어도 그녀의 왕권은 바깥이 아니라 내면의 자세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 또한 그 내면의 자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고쳐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치유된 후여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준비되었다고 느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여왕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모든 의심과 모든 두려움 아래에서 조용히 깊게 변함없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녀는 단지 당신이 그녀를 알아보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느낄 수 있나요? 언제나 알고 있었던 그 목소리를, 한순간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존재를. 그것이 바로 당신의 왕족 같은 본질입니다. 그 본질은 모든 폭풍을 견뎠고, 모든 거절을 지나왔으며, 모든 상처를 버텨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외부에 기대지 않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본질에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현실 전체가 재정렬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움에서 끌어당기지 않고 진실에서 끌어당깁니다. 결핍이 아니라 충만에서 끌어당깁니다. 필요가 아니라 주권에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에 맞는 모든 것이 당신에게 찾아옵니다. 당신의 존엄을 존중하는 사람들, 당신의 온전함을 인정하는 상황들, 당신의 잠재력을 흔들어 깨우는 기회들이. 비밀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되는 것과 같은 것들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진실로 성장할수록 당신은 더 강력한 자석이 됩니다. 그렇다고 삶이 항상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에게는 어떤 폭풍도 흔들 수 없는 내면의 닻이 생깁니다. 외부 상황에 중심을 맡기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 중심은 당신 안 깊은 곳, 흔들릴 수 없는 내적 진실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것을 자기의 원형, 모든 인간이 내면에 지니고 태어나는 통합의 이미지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미지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펼쳐집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항상 이미 그 안에 있었습니다. 씨앗처럼, 약속처럼. 개성화란 바로 그 씨앗이 거대한 나무로 자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 즉 당신의 완전한 자기 실현은
세상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따라하는 존재가 아니라 맞추기 위해 자신을 깎아내는 존재가 아니라 온전한 당신 자신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당신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왕관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얻기 위해 싸울 필요도 누군가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항상 당신의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단지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기억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억은 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나는 더 이상 나의 존재를 축소하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나의 삶을 살기 위해 허락을 구하지 않겠다. 나는 나의 자리를 품위 있게 당당하게 차지하겠다. 당신이 이 결심으로 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단단해지고 경계는 명확해지고 선택은 더욱 진실해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드디어 자신과 싸우는 삶을 멈추고 자신과 협력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삶은 전쟁이 아니라 춤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춤을 이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여왕은 박수를 위해 춤추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진실을 표현하기 위해 춤춥니다. 당신의 음악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당연히 당신에게 끌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 외 사람들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진실을 살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자기장입니다. 당신에게 속한 것은 자연스럽게 끌려오고 그렇지 않은 것은 멀어집니다. 이 흐름을 믿으세요. 당신 안여왕을 믿으세요. 그녀는 길을 압니다. 비록 당신의 머리가 길을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은 때로 불편하고 오래된 패턴을 내려놓게 하고 익숙한 역할을 벗게 하고 안전한 구역을 떠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당신을 집으로, 즉 당신 자신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여정만이 진정한 의미를 지닌 여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자리를 되찾는 과정이며 당신의 힘과 주권을 회복하는 여정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그것을 당신에게서 빼앗아 간 적은 없습니다. 당신이 잠시 내려놓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단 한 번의 결심으로 그 모든 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기억한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조건화된 모습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만든 모습도 아닌 가면 뒤에 당신이 아니라 언제나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던 여왕, 바로 그 존재입니다. 그녀는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그녀를 볼 용기를 찾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본질이며 당신의 진실이며 당신의 힘입니다. 당신이 그 본질에서 생각하고 그 진실에서 행동하고 그 힘으로 살아갈 때 당신은 모든 것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행동이 아니라 존재 때문에, 당신이 이미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억하려는 욕구이고 돌아가려는 본능이며 마침내 온전해지려는 영혼의 부름입니다. 그 부름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걸어야 할 길을 알고 있습니다. 여왕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미 일어섰고 이미 왕관을 쓰고 있으며 이미 자신의 자리로 향하고 있습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그리고 당신이 숨 쉴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선택할 때마다
그녀는 더욱 강해지고 명확해지고 더 깊이 자리 잡습니다. 당신이 곧 그녀이고 그녀가 곧 당신입니다. 더 이상 분리도 없습니다. 이것이 여정의 완성입니다. 당신이 찾던 것이 사실은 한 번도 당신을 떠난 적 없었다는 깨달음. 여왕은 항상 당신 안에 당신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찾는 여정은 끝났고 기억의 여정이 완성되었습니다. 당신의 주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의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